언제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는 어떤 옷을 입으면 명품처럼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저렴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입었을 때 사실 그분들의 후광이나 어떤 브랜딩,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반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옷태가 다르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왕비가 스파 브랜드 코트를 입은 사진을 봤는데 이게 왕비인지 모르고 봤는데도 왕비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연예인분들이 나와서 유행하는 그런 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서 막 입어보기도 했는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때깔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런 건지가 참 궁금해요, 원장님.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옷이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닌데 옷을 입으면 전체적으로 인상이 정돈된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얼굴이나 옷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체형이 균형 잡혀 있으면 같은 옷을 입어도 핏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세련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핏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몸 자체를 관리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C301 대표원장 신동진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게스트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SC301 신동진 원장님과 재밌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러 박정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원장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 우현진입니다. 원장님,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예쁘다는 그 기준이 스탠다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얼굴만 예쁘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옷 맵시나 뭐 라인, 볼륨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옷을 입었을 때 좀 태가 난다든지 자세가 좀 꼿꼿하다든지 이런 걸 좀 되게 중요시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좀 바디라인 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에는 사실 사회생활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조금 자신만의 스펙이 된다라는 그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시술과 트렌드에 한가운데 원장님이 계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좀 어떠신가요, 원장님? 아무래도 본인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일수록 몸 전체의 균형이라든지 의복 라인, 체형에서 오는 그런 인상 차이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을 빼기보다는 체형을 디자인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럼 이제는 단순히 좀 마른 몸을 원하는 분들이 적어진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마른 몸보다는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라인이 예쁜, 다시 말하면 탄력 있고 균형 잡힌 그런 라인을 원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예전만 해도 사실 연예인들이 되게 빼빼 마르고 아주 깡마른 연예인들을 되게 지향하는 게 있었다면은 요즘에 사실 그 카리나 씨나 이런 분들 보면 되게 글래머러스하고 좀 볼륨감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되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네. 이런 바디라인 관리를 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주목받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단순히 외모 관리하는 것만에 넘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또 보면은 날씬하다, 마르다 이런 느낌보다 옷핏이나 체형이나 움직임까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경 써서 관리를 했다, 건강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바디라인을 관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이미지, 업무상 영향력 그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연이나 미팅,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시선을 집중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몸매 관리나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긴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이 몸매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거나 바디라인 관리가 안 돼 있는 경우를 저는 아예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리가 아무래도 식단이나 운동만으로는 좀 힘들겠네요. 운동이나 다이어트는 전체적인 체중 조절에는 효과적일 수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원하는 부위에 라인을 만들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위는 살이 잘 빠지는데 허리살만 잘 안 빠진다든지 혹은 상체는 빠지는데 하체는 잘 빠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부위
혹은 원하는 부위 살을 빼고 찌우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체지방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을 극단적으로 빼게 되면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든지 혹은 탈모, 면역 저하,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 등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살을 빼다 보면 좀 볼륨이 필요한 부위까지 다 빠져버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살을 빼다 보면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도 살이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 전체의 라인과 균형이 망가지거나 오히려 몸의 라인이 빈약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얼굴 살이 빠지는 경우에는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지게 되면서 노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리아나 그랑데가 너무 살을 많이 빼서 거의 뭐 30kg대? 이렇게 좀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좀 건강해 보이지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네, 얼굴 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되는 해골 같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이제 단순히 살을 뺀다는 것보다는 어떤 부위는 또 빼고 볼륨을 또 채워주거나 라인을 살려줘야 되는 부위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트렌디하고 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체지방량을 줄이는 걸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몸의 비율, 탄력, 볼륨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지방을 흡입해서 하는 줄기세포 성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흡입을 한번 하고 여기서 이제 정제된 지방을 가지고 그걸 이제 가슴에다 좀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방을 흡입해서 하는 시술인데요. 이 지방 흡입이라는 게 단순히 지방만 빼는 게 아니고 몸을 재디자인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은 지방 흡입이 지방의 숫자를 줄이는 수술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부위의 살만 좀 뺄 수 있겠네요.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 지방을 가지고 여성분들이 원하시는 부위에다가 다시 주입을 하는 게 지방 이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지방 이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방 덩어리를 주입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 세포를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지방을 주입하는 방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들어간 지방이 괴사 현상이 일어나면서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을 덩어리로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 세포를 정제해서 주입하는 식으로 시술을 해줘야만 이식한 지방이 생착이 잘 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게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단순 지방 이식으로는 생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들어가게 되면 이식된 지방의 생착률을 올려줘서 생착된 지방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지방을 쓴 거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좀 부담도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이나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기 조직을 이용한 시술이기 때문에 그런 이물질에 의한 부작용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뭐 저는 제가 받을 건 아니지만 이물감 같은 것도 그럼 없겠네요. 예, 자기 조직을 이용한 시술 자체는 촉감이나 이런 게 자기 조직과 같습니다. 내 몸에 있는 걸 빼서 또 이식을 하는 거니까 좀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간 몸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원하는 부위에 지방이 있어서 빼서 몸을 디자인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상위 10%의 분들, 사람 앞에 서거나 신뢰를 주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좀 얼굴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좀 바디라인이라든지 핏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이냐가 본인의 영향력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요즘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뿐만 아니고 일반 분들도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영향을 받는 부분은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걷는 모습이나 앉아있는 자세 혹은 옷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몸의 실루엣 같은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큰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진짜 얼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실루엣, 바디라인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좀 요즘 느끼는 게 주변에서 엄청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게 단순히 굶으면서 체중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 예전에는 막 얼굴만 예쁘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진짜 몸도 좋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막 라인도 좋고 밸런스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저희 병원에 줄기세포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얼굴뿐만 아니고 몸의 관리에도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